소개받은 신명진입니다. 제 발표 주제는 앞으로 20년 동안 SMP 연구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 SMP 이제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 SMP 연구 생태계 형성을 만드는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IT 기계를 쓰는 게 있는데 아이폰을 씁니다. 아이폰을 쓰고 그래서 오늘은 레드라고 해서 줄도 레드로 바꾸고 일단 나름 레드로 준비했는데 이게 아이폰을 한 번 쓰니까 워치도 애플을 쓰게 되고 아이패드 프로도 애플을 쓰게 되고 맥북 프로를 쓰게 되고 집에는 아이맥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게 생태계가 형성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SMP 연구도 이런 생태계 구축이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SMP 연구의 생태계 되려면 관련 질문지 개발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 관련 여기 다른 연구자님께서 인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돼야 되고 또 SMP 동작이나 용어들을 연구자들이 편안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는 게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했던 거는 질문지 개발인데 이 질문지 중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질문지를 개발했습니다. 벌써 좀 어려운 용어 하나 나오죠. 이분은 심리학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노벨상, 심리학의 노벨상을 받은 반둘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개념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쉬운 개념을 아주 그럴듯하게 그리고 매우 어렵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좀 설명을 하면 특별한 과제를 수행할 때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모르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개발된 SMP 1번 동작은 다들 아시죠? 1번 동작에 대한 자기 효능감 질문지입니다. 그러면 1번 동작, 1번 첫 번째 문항은 나는 벨트를 묶지 않고 1번 자세를 할 수 있다. 완벽한 자세가 아니더라도 동작을 보고 따라할 정도로 할 수 있다. 이걸 0에서 100점 정도로 내가 할 수 있으면 100% 다 할 수 있으면 100점 아니면 뭐 50점 되겠죠.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 1번에서 6번으로 갈수록 동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면서 6번으로 가면 최종 SMP 1번이라는 완벽한 자세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이 하나하나 문항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보면 특정한 과제, 즉 SMP 1번 동작에 대한 과제를 수행할 때 일련의 행동, 방금 전에 보이던 예시에서는 일련의 행동이 총 6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이 6가지 행동이 다 완성이 되면 SMP 1번 자세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믿느냐, 이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오늘 이 자기 효능감 하나를 알아두시면 맨 마지막에 뭔가 새로운 개념을 얘기할 때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런 자기 효능감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 효능감이 좋은 사람들은 아주 높은 수행력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수행력이 스포츠의 수행력도 되고요. 아니면 기업에서 하는 수행력도 됩니다. 업무 수행력. 모든 수행력이 봤을 때 그 영역에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수행력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또 수행력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습득하는 능력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 분의 중에서 자기 효능감이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습득하는 것도 훨씬 빠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감정, 자기 효능감이 좋은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 스트레스나 행복감이나 등등의 그러한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자기 효능감 하나만 있다면 수행력, 그리고 습득한 학습 과정, 그리고 인간에게 다양한 감정에까지도 우리는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NP와 관련된 자기 효능감 질문지가 있으면 연구하시기가 상당히 편하시겠죠.
그게 지금 말씀드린 자기용감 질문지가 올해 개발되어서 학회지에 투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IC 대학하고 국민대학교에 지금 진학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질문지를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단계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과연 2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2단계는 SNP의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효과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통증이 감소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펴보는 효과가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효과. 제가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해서 제가 이런 심리적 효과를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SNP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리적 효과. 이건 이희진 선생님께서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또 다른 걸 보면 운동역학 또는 운동학적으로의 효과. 그러니까 지금 윤지유 이사님께서 하시는 오다리 환자들을 환자는 아니죠. 오다리가 죄송합니다. 오다리가 조금 심하신 분들이 SNP를 통해서 오다리가 많이 개선됐을 때 이렇게 자세나 그 밸런스, 균형 감각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연구들. 각각 영역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심리학적으로 이제 살펴본 첫 번째가 통증의 SNP를 하고 나서 통증이 실제 감소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번에 SSCI로 게재가 됐고요. 아주 간단한 연구 설계였지만 이제 분석 방법을 종단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제 분석 기법을 쓰고 실험 설계를 상당히 괜찮게 되어서 이게 이제 SSCI급에 실리게 됐고요. 두 번째는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그럼 통증이 해소 심하신 분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그 통증이 해소됐을 때 과연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종단 연구로 살펴본 연구가 한국체육학계제에 실렸고 모두 다 SNP를 참여하고 나니까 통증이 감소되고 감소된 통증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올 12월 달에 게재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게재가를 받았는데요. 이 같은 연구는 SNP가 다른 이제 통증 치료 운동보다 상당히 우수한 게 각 통증별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목이나 허리에는 몇 번 운동, 그리고 뭐 발이나 이럴 때는 그쪽 보조구인가요? 네, 그거처럼 부위별로의 통증을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게 SNP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부위별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게 이번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게 이제 1단계와 2단계 연구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처럼 SNP 연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단계, 2단계는 다양한 영역에서 SNP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입니다. 과연 앞으로 20년 동안, 최소 20년 동안 1단계와 2단계 연구만 진행해야 될까? 저는 이 1단계와 2단계는 3년 또는 5년 안에 진행을 끝내야 됩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런 효과 검증까지는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걸 저 혼자뿐만 아니라 대표님 이사님께서도 혼자 하시긴 힘드시잖아요. 누가 많이 도와주셔야 되냐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PIC 대학과 국민대학에 오셔서 그런 연구들을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제가 최근에 본 영화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번에 개봉했는데 네, 포드하고 페라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간단하게 이거 스포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60년대 배경을 하고 있고요. 회사 포드 회사하고 페라리 회사 중 어느 회사가 더 고급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페라리겠죠. 1960년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드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차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데 왜 이미지는 우리는 페라리를 따라갈 수 없을까? 그래서 이쪽에서 고민한 게 르망 24라는 시합장에 출전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시합에 출전해서 페라리를 이기자. 페라리가 이 대회에 가장 많이 우승을 한 회사거든요. 그걸 해서 총 4회, 연속 4회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미지를 이제 고급화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S&P는 학술적으로 봤을 때 포드에 가까울까요? 페라리에 가까울 것 같으세요? 지금은 포드에 조금 가깝겠죠. 많은 전 세계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르망 24시라는 이런 대회장에 넣어서 우리가 우승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대회장이 뭐냐면 바로 유명한 관련된 이론입니다. S&P를 유명한 이론에 대입해서 그 이론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증명을 해낸 다음에 이렇게 유명한 이론에 넣어서 봤더니 S&P로 통해서 이 이론이 증명이 되네? 그러면 이 S&P 효과 검증을 넘어서는 단계가 될 거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이건 연구가 끝났고요. 지금 이 결과는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3단계에서 S&P를 통해서 체육 분야에 나온 이론을 검증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고요.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DMA라는 이론입니다. 역시 또 이론이 나오니까 이제 조금 힘드실 건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한테는 복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잡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변별을 잘하고 통합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별을 잘한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기분 상태가 어떻다 정확하게 자신을 판단하는 게 변별 능력이죠. 통합은 하나의 창의적인 것으로 저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을 함께 잘 묶을 수 있는 게 통합입니다. 따라서 복잡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변별 능력이 뛰어나고 통합하는 능력도 뛰어난 경우입니다. 즉 복잡성이 높을 때는 변별과 통합 능력이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면 인간의 복잡성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잘 변별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겠죠. 잘 통합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인간의 복잡성이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간의 복잡성은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감정과 보면,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복잡성이 낮아져서 어떤 감정이 치우치게 되면 부정적 감정이 치우쳐서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 간에 마이너스 관련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게 DMA의 특징입니다. 일단 이건 시험 나온 거 아니까 한 개로만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복잡성이 높아져서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의 관련성이 없어진다는 게 이 DMA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일까요? 낮은 상황일까요? 높은 상황이죠. 이제 그런 걸 착안해서 이런 관계를 검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S&P 참여하기 전입니다. 처음에 측정했더니 통증이 많은, 즉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는 낮은 복잡성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의 관련성이 마이너스 0.68이 이거 상당히 높은 겁니다. 상당히 높은 부적 관련이 나타났는데 S&P를 참여하고 나니까 그때 또 사후 측정을 했거든요. 참여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통증이 감소됐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 이전보다 덜 하겠죠. 통증이 감소돼서 스트레스상이 감소된 상황에서는 높은 복잡성을 보임으로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의 관련 관계가 마이너스 0.34가 나온 겁니다. 이 부정적 관계가 이만큼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DMA 이론을 증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와 2단계 S&P 연구의 생태계를 형성한 단계, 2단계는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 이걸 넘어서서 기존에 있는 이론을 누굴 통해 우리 S&P를 통해서 그 이론을 증명하는 단계를 간다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연구 결과는 현재 SSCI 논문을 지금 작성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에 이제 투고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한번 이렇게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20년 동안 3단계까지 하면 될까? 아닙니다. 4단계를 해야 됩니다. 4단계는 여기까지는 S&P는 어떤 이론을 검증한 도구였다면 4단계부터는 이 S&P는 주가 돼야 됩니다. S&P를 위한 이론 및 모델을 개발하고 S&P를 통해서 새로 나온 용어와 개념을 정립하고 그래서 S&P의 독자적 학문 영역을 확보하는 단계가 바로 4단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를 제가 이제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SNP는 통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를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통증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온 누구의 얘기와 비슷하죠? 반둘라의 개념과 아주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같이 그러면 이걸 자기 통증 조절 효능감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자기 통증 조절 효능감이라는 거는 Self Pain Regulation Efficacy입니다. 내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됩니다. SNP에는 즉 SPR이라는 자기 통증 조절 효능감을 만들어주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SNP를 통해서 나온 새로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어디 가셔서 얘기하실 때 SNPE, SPRE 그 라임도 조금 맞지 않습니까? SPR이 자기 통증 조절 효능감이 있는 운동이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개념을 2020년에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측정하는 진분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 개발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은 어떤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모델을 보시면 통증을 치료하는 전략들입니다. 이 전략에는 뭐 수술도 되고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뭐 마사지도 되고요. 통증을 치료하는 이 전략은 두 가지 경로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경로는 생리적인 원인이 뭐냐? 통증을 유발하는 생리적 원인을 고려하면서 통증 치료 전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대표님께서 나온 책에 엄청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저보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더 전문가신 거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생리적 기전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하는 통증 치료 전략이어야 되고, 그 두 번째 경로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거는 생리적 경로라면 두 번째 경로는 심리적 경로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떠한 운동 치료 전략을 개발했다면 이 치료 전략은 생리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 이 심리적인 부분은 바로 자기 통증 조절 효능감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 1과 경로 2 투웨이 밴드처럼 여기도 경로 1과 경로 2 두 개입니다. 그래서 투웨이라고 붙였습니다. 투웨이고요. 생리적 경로가 갖고 난 다음에 심리적 경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는 따로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병렬입니다. 그래서 패러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로가 병렬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이원 병렬 통증 치료 모델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은 이제 교수님하고 이렇게 인주 이사님하고 대표님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해놨는데 이제 요 모델을 검증하는 연구가 2020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1, 2단계는 보다 좀 더 세련된 게 3단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3단계보다 더 세련된 단계가 바로 4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4단계 연구가 진행되는 20년 동안 하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기까지 혹시 들으시고 가슴이 뛰거나 뭔가 내가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짜잔 여기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셔서 이거는 뭐 개인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SNP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해야지만 이 4단계까지 가는 연구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